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나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이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2.8%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 소비라든가 민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이러한 견조한 성장세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게 뒷받침되는 가운데에서 장비라든가 재고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부 지출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의 어떤 경제 전망을 보면은 역시 이제 점차 성장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조금씩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좀 제약적인 그런 통화정책을 이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제조업의 약화라든가 또 최근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게 대두가 되면서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재화 소비라든가 서비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무엇보다도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성장의 제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경기의 둔화 시그널이 가장 좀 민감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뭔가 이제 비싼,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는 점점 싼 제품을 찾고 있는 거고요. 구매력이 점점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둔화를 단적으로 나타나는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창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 시즌에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금리의 장기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이런 것이 결국은 마진 축소 우려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실적 성장세의 둔화가 나타난다면은 노동 수요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고용시장의 추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편으로는 연준이 조금 바라는 바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고용 둔화가 나타나주고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빠르게 조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급하게 나타나면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난다면은 연준이 가장 바라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경기의 급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연준의 방향성도 그렇고 경기의 연착륙을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희망하고 우려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연준의 정책 결정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많다. 결국 이렇게 경기가 서서히 둔화가 되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연준의 어떤 금리나 시기라든가 횟수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치에 나와 서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연준의 의사결정과 이제는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빅테크들의 주가 급락세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도 거의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장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파벳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어떤 반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죠.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투자 비용 대비해서 수익성 개선 여부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막상 이러한 그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불확실하다. 계속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어떤 시각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이러한 어떤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성장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용을 하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롭게 이제 신산업이 생성되고 발전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항상 회의론, 엇갈린 시각 이런 것들은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성장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펀더멘털 대비해서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지는 이런 국면들이 연출이 됐고 경계감이 부각이 됐어요. 항상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러한 그 기술주들의 하락, 최근의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속도 조절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사이클의 정점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들의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전략을 보면은 과거부터 일단은 수익화보다는 매출하고 점유율을 우선시하면서 확장 전략을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그 향후에 수익이 따라오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AI 투자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투자를 해서 이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매출을 늘리고 점유율을 높이는 이러한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은 뭐 AI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지만은 향후에도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이것이 뭐 애플이 됐건 뭐 삼성전자가 됐건 알파벳이 됐건 마찬가지 어떤 전략을 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노이즈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투자가 지속되고 산업이 성장하는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뭐 어떤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해외 쪽의 어떤 리포트들을 보더라도 이런 맥락의 그런 논리를 전개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뭐 AI 산업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지금은 거쳐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간밤에 주가가 7% 빠졌다가 또 이제 또 시간 외에서 5% 반등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러한 과도기를 좀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가장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는 FOMC 회의입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7월 FOMC는 어떤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7월에는 아마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떠한 단서가 나오느냐, 뭔가 힌트가 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시장에 결코 호재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정말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거는 오히려 역으로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그 반증해주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페드워치라든가 이런 그 지금 전망을 보더라도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 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7월 FOMC에서는 어떤 그 9월 FOMC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6월 FOMC 성명서에서 2%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 인하에 한 걸음 다가섰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7월 FOMC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뭔가 문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될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3분기 경제 어떤 둔화 흐름들을 지금 어떤 그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11월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7월을 제외하면은 3번의 FOMC가 남았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11월, 12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총 3번의 금리 인하 실시 전망을 높게 반영을 하고 있죠. 연말 기준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연말까지 3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6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이제 확실하게 둔화가 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고용시장의 악화라든가 이로 인한 어떤 그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지금 기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간밤에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클라이막스죠. 이제 그 내일은 메타, 퀄컴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또 8월 2일은 애플, 아마존,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보다 조금 그 클라우드 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 때문에 시간에서 낙폭을 좀 키우고, 오히려 AMD는 그 어떤 AI 칩의 그 매출 호조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에서 크게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이러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변동성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당분간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보면 코스피 지수가 당초에 지지선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 뭐 이제 많은 그 기술적 분석가라든가 또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부분들이 역시 한 2750에서 한 2770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이 아니겠는가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깊게 조정이 나타났죠. 2700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난주 금요일 또 이번 주 월요일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좀 이제 강한 반등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단기 바닥의 모양들은 지금 좀 이제 통과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2주 동안에 코스피가 한 6.6%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9%에 가까운 조정을 보이면서 지수의 레벨 자체가 좀 한 단계 다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들의 급락세라든가 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증가라든가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이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 바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일단 그 단기 급락 이후에 변동성의 정점 구간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보다는 오늘의 흐름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2700대 초반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단기 바닥을 잡아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은 지금 9.2배 수준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 이게 이제 2022년 10월 이후에 최저 기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조금은 또 많은 종목들이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은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의 구간으로 접어드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완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가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한 바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해리스 후보를 내세우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을 좀 찾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물론 대선 때까지 남아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또 완화가 되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변동성을 좀 이제 제한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뭐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몇몇 업종들은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미국 지금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보면은 거의 80% 정도가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영업이익이 6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 현대차, 지금 이런 대표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다만 시장이 이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 변수는 시장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축으로 한 IT 업종, 뭐 자동차,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조선, 화장품, 이러한 어떤 수출 기업 중심의 실적 호전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최근에 뭐 은행주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그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이런 어떤 요인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은 지금은 변동성 국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러한 흐름들이 점차 완화가 되면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리고 8월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